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어, 오늘 읽어볼 책은 아이를 남과 다르게 키우는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 53을 읽어보겠습니다. 출판사는 국민출판사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듣는 것보다 제대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성적인 성격은 배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개 아이는 참 얌전하네요. 아이들 둔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유태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칭찬이 아니다. 만일 내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나는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에게 얌전하다는 말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유태인 속담에 내성적인 어린이는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성적인 어린이 모두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럼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얌전하게만 있다. 얌전하게만 있다면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질문을 많이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러시아 문제 연구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작 도이처는 러시아 혁명사의 권위자이다. 폴란드 태생인 그는 불과 13살에 랍비가 될 만큼 천재적인 소년이었다. 그의 부모는 늘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할 말이 정해졌으면 똑바로 서서 그것을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랍비 자격을 얻기 위한 발표회 때에도 그 충고를 상기하기 불과 13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에 걸쳐 유태인 거리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강연을 했다. 청중들은 그 연설에 매혹당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의 연설을 들은 100여 명의 랍비들은 그를 랍비로 판정 내렸다. 유태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내성적인 것과 얌전한 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덕이자 조건이다.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자주 곤란에 빠지는데 이야기 도중에 종종 침묵이 찾아오는 점 때문이다. 나는 유태인으로서 그다지 수다스러운 편이 아닌데도 나 혼자서만 계속 떠드는 경우가 생긴다. 말을 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밴 나로서는 침묵은 배움을 거절하는 것, 즉 지식에 대한 욕구가 결여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매사에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밖으로 향하여 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나는 배우고 싶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다. 질문하는 어린이가 잘 배운다. 당신은 아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갈 때 뭐라고 말하면서 보냈습니까? 어느 한국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곧바로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솔직히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말없이 듣고 있던 어린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 좀 언짢아졌다.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아무런 의구심도 갖지 않고 독창성 없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유태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에게 교실에서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일러보낸다. 유태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암기나 메모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능력이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학생들은 그것을 푼다. 따라서 잘 모르는 것은 끝까지 질문하고 이해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다. 5,000년 전부터 유태에 전해 내려오는 성전 탈무드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교사는 혼자 떠들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학생이 잠자코 듣기만 한다면 많은 앵무새를 길러내는 결과가 될 뿐이다. 교사가 이야기하면 학생은 거기에 대해 질문해야만 한다. 그렇게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많은 말들을 주고받음으로써 교육의 효과는 그만큼 커진다. 내가 잘 아는 랍비 마빈 토케이어 씨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의 저서 일본인과 유태인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에 일본에 유태 붐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때문에 여러 곳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것은 강연이 끝난 뒤에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침묵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 유태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만약 유태인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면 강연자가 당황할 정도로 질문이 쇄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강연 내용을 암기하여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의욕의 발현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참다운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참다운 배움의 자세. 탈무드에 있는 두 여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유태인의 배움의 자세에 대해 상징적으로 소개하겠다. 굶주림을 견디면서 여행을 하던 두 사람이 어떤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텅 비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높은 천장과 과일이 든 바구니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바구니는 아무리 손을 보아도 닿지 않는다. 그러자 한 사람은 화를 내며 그 집을 뛰쳐나왔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굶주린 상태였지만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 누군가 그것을 매달았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 집안을 뒤져 사다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올라가서 바구니를 내려 과일을 맛있게 먹었다. 유태인은 항상 후자의 방법을 모범으로 삼아왔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물건을 가만히 손을 내밀어 보기만 하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해보지도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즉 유태인의 어린아이들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과일에 비유될 만한 난해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다리를 한 칸씩 오르는 것처럼 한 가지씩 질문을 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을 항상 배운다. 그래서 기어코 과일 즉 지식에 도달한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배움에 임하는 참된 자세라고 말하고 싶다. 유태인이 많은 발명과 발견을 하고 항상 지적 선구자의 지위를 유지해 온 비결은 5,000년 전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받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그치지 않은 태도를 몸에 익혀온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독자적인 지식체계를 조금씩 이룩해 나가고 그것이 위대한 업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늘은 24쪽까지 읽겠습니다. 안녕.